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2단원 로그의 필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왼쪽 문제를 보니까 다음 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로그 값이 여러분들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꼼꼼하게 이제 여러분들 풀 필요가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x는 얼마? 9 이러면 되겠죠. 선생님 익숙한 사람의 풀이 말고 정확히 풀어주세요. 그럴까요? 얘는요, 이 로그랑 똑같은 표현을 이제 여러분들 지수 표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이렇게 밑에다가 3을 쓰고요. 3 위에 x가 있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x가 있으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쵸? 우리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바꾸고 있는 거니까 위에다가 뭘 올려줘야 돼? 그렇지, 2를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놈은 얼마다? x다. 해서 x는 9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이 풀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 보자마자 이제 9라는 게 될 정도로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건 또 명심을 또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요 x가 얼마면 그냥 돼요? 그렇지, 5면 되지. 왜냐면 요 25라는 게 5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이 제곱이 앞으로 튀어나가 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2분의 1이 돼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서 얘가 1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x를 딱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로그의 성질로도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아니, 로그의 성질 말고 그냥 방금 1번처럼 똑같이 문제를 푼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25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25 딱 써주고요. x가 있었으니까 여기 x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을 그대로 여기다가 올려주신 거, 그것이 얼마다? x가 된다. 그러면 25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5가 된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까요? 자, 일단 로그의 값, 밑이 2인 로그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이 친구가 이제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2분의 1이 된다. 어떤 로그의 값이 2분의 1이 되려면 이 진수 자리에 있는 요 놈이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3과 어떤 아름다운 모양, 이렇게 루트 3이 딱 돼서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이잖아. 거기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답을 낼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답을 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로그 표현과 똑같은 지수 표현을 만들어서 x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뭘로 하든 여러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됐죠? 그럼 요놈 같은 경우에 그냥 보자마자 2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이렇게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요거 로그의 성질로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3의 제곱이잖아. 그럼 제곱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요 2를 만들었겠죠. 그럼 당연히 요 밑에 있는 놈은 3의 세제곱이 됐었어야 3이 튀어나가면서 분모를 3으로 이렇게 만들어줬겠죠. 그래서 요 x가 될 수 있는 그 값은 얼마다? 27이다. 이렇게 풀어줘도 됩니다. 아시겠죠? 뭘로 풀든 상관이 없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를 지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이렇게 x고요. 그 위에 81이 있었는데 여기 그대로 81을 쓰려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놈은 얼마요? 81이요. 이렇게. 그러면 x를 구하고 싶다고요. 지수를 이항시켜버리면 되겠죠? 지수를 이항할 때는 지수가 뒤집혀서 이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끝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요 놈을 풀어야 되는데 81의 또 다른 이름이 3의 4제곱이니까 그놈과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해서 둘이 곱바이 되면서 3의 마이너스 3승만 나오는 요런 x를 찾을 수가 있다. 요놈은 이제 여러분들 27분의 1이라고 써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선생님이 계속 한 문제를 2가지 방법 또는 3가지 방법으로 계속 풀라니까 조금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건 저렇게도 한번 풀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가지 방법만으로 문제를 풀어보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그래야 딱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로그를 딱 써놓고요. 그 값이 존재하기 위한 로그를 다 써놨다고 해서 이 값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로그의 정의가 있습니다. 바로 밑 진수 조건인데 밑도 0보다 크고 진수도 0보다 크다. 됐죠? 그런데 밑은 0보다 큰 걸 뛰어넘어서 1이 절대로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밑 진수 조건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 같은 경우에는 그냥 0보다 크면 되고 1이 아니라고 했고, 근데 문제에서 또 정수 x라고 했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은 지금 정수값 2, 3, 4, 5 또루루 또또 이런 값들만 밑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수 자리에 있는 놈 요 친구께서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귀염둥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은 최고창이 마이너스인 게 너무 싫단 말이야. 그래서 최고창을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좋고요. 아니면 요 놈을 반대로 넘겨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구구단을 외자 4, 1은 4, 여기 위에 마이너스. 따라서 이 귀여운 친구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요. 그놈이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 0으로 만드는 4, 마이너스 1과 4의 사이에 누가 있다? 그렇지. x가 있다. 이렇게 진수 조건에 의해서 x의 범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2, 3, 4, 5 얘네들 중에서 여기 이것까지 만족시키는 그런 x는 정수 뭐밖에 없다? 2, 3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몇 개요? 두 개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겠네요. 밑에 이제 유제 풀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필수예제 2번. 필수예제 2번을 보니까 로그 값들을 쭉 써놓고요. 그 값을 계산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로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봤더니 밑이 다 3으로 일단 통일이 되어 있죠. 일단 기분이 좋아. 그런데 이 앞에 개수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이 통일이 되어 밑이 통일이 되어 있지만 밑을 통일을 좀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 근데 나는 밑이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상태가 제일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를 처리할 때 위로 그대로 올려주면 돼요. 진수 자리로. 조직의 룰에 의해서 그냥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밑은 3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2를 그대로 집어넣을 때 이 진수 자리 전체에 제곱이 들어가니까 9분의 4라고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플러스 뒤에 있는 놈은 밑이 3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얘가 가장 어려운데 이 마이너스 2분의 1. 원래는 대부분의 애들이 이런 놈을 만나면 이 밑에 있는 놈은 밑으로 올라가고요. 이 놈은 진수 자리로 올라가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얘를 하나의 수로 바라보고 진수 자리로 다 올려버리는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놈은 밑이 3인 상태를 유지해 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통째로 여기다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진수 자리 32가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될 것이고요. 3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해결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냥 하면 되죠. 32의 또 다른 이름은 2의 5승이니까 이 자리가 이제 2의 마이너스 2분의 5승이 이렇게 딱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계산을 해주는 방법은 밑이 다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로그로 한꺼번에 합칠 거고요. 이제 진수 자리에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뭘로 연결을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곱하기로 연결을 해주면 끝나겠네요. 9분의 4 루트 18. 그 다음 윤여석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쓰지 뭐. 이렇게 해서 요 녀석들만 다 계산을 해주시면 뭐 그냥 끝나는 문제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루트 18은 이제 여러분들 3루트 2라고 처리할 수 있죠. 9 곱하기 2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3루트 2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2분의 5승. 2의 마이너스 2분의 5승 같은 경우에는 2분의 5승이 4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그쵸? 4루트 2. 거기다가 마이너스 1승을 그대로 했으니까 분의 1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싹 곱하는 거니까 루트 2, 루트 2 약분 일단 시켜주시고요. 4, 4도 약분을 딱 시켜주니까 9분의 3 한 번 더 약분해서 얼마가 돼버렸다? 그렇지. 3분의 1이 이렇게 탁 돼버렸다. 괜찮나요? 그러면 밑이 3인 로그에다가 진수 자리에 3분의 1이 있으니까 3분의 1의 또 다른 이름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답은 깔끔하게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밑에 유제들도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풀이가 항상 정확한 풀이 맞죠. 이 풀이가 항상 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밑을 어떻게 좀 바꾸거나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밑에 있는 유제들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필수예제 3번. 필수예제 3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로그 2의 3과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들이 적당히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게 로그 2의 3이 엄청 간단하잖아. 얘보다 더 간단한 건 없겠죠.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단위까지 내려왔으니까 여러분들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로그 2의 3이랑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겠죠.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자, 1번 같은 거 풀 때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얘는 2의 2분의 1승이고요. 얘는 3의 2분의 1승이에요. 2분의 1 둘 다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연습할 거야? 로그의 히든 스킬 첫 번째 조직의 룰. 두 번째가 뭐야?
밑과 진수의 동일한 거듭 제곱을 해도 로그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거죠? 밑과 진수의 동일한 거듭 제곱을 한다. 그냥 딱 보자마자 제곱 해버리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러면 얘는 2되고 얘는 3되겠죠? 로그 값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같아요. 끝! 펜을 내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1승.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딱 보자마자 뒤집. 동일한 거듭 제곱을 한 거야. 마이너스 1제곱을 한 거라고. 그래서 뒤집하면 로그 2의 3. 얘도 똑같네요. 이렇게. 됐죠? 이 친구는 지금 분수라는 아주 무지막지한 놈이 돼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밑과 진수를 자리 바꾸면 그 로그가 뒤집힌다. 역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밑이 2에 3.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 로그가. 그래서 이 3번도 여전히 같은 값을 출력하고 있네요. 이 친구를 보니까 밑 똑같은 두 로그로 이렇게 분수 처리를 해놨다. 이건 밑변환 공식이죠. 그래서 하나의 로그로 합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녀석도 로그 2의 3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답은 5번인데 6번 먼저 해보면 이 친구 뭐 하면 될까요? 그렇지. 밑과 진수에 동일하게 루트를 씌워버리면 이 녀석이 로그 2의 3이 된다는 걸 그냥 또 알 수 있죠. 그쵸? 동일한 거듭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 2의 3이 된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일 텐데 이 5번은 뭐냐? 이 마이너스를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봐라. 밑이 3인 로그의 2분의 1. 얘랑 같을 수가 있겠니 없겠니? 없겠죠. 자, 두 놈은 다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히든 스케일 여러분들이 몸에 익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문제. 지금 얘네들을 보니까 밑이 달라요. 그렇죠? 그럼 밑을 똑같이 통일시켜주고 싶은데 여기는 3이고 여기는 9란 말이야. 그러면 개념 시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밑이 9였던 걸 밑을 3으로 다운시켜 숫자를 작게 만들고 싶어. 충분히 그 마음 이해됩니다. 하지만 로그는 반대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선생님 생각은 그래. 반대로 하는 게 은근히 괜찮아. 그러면 밑이 9인 놈은 가만히 냅두고요. 밑이 3인 놈을 9로 바꿔버리는 거지. 밑이 3이었던 놈을 밑이 9인 놈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제곱을 했다는 뜻이고요. 진수 자리도 똑같이 이렇게 제곱을 해버리면 된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요. 밑이 9인 로그 딱 썼어. 그런 다음에 이게 나누기, 여기 빼기니까 이번엔 진수끼리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4분의 3을 36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의 로그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번분수 처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약분을 먼저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고요. 됐죠? 그럼 번분수 처리할까요? 그러면 얼마? 27이 되겠네요. 이렇게 3, 9, 27. 되죠? 그러면 9라는 놈은 이제 3의 제곱이고요. 27이라는 놈은 3의 3승이 되니까 아주 빠르게 2분의 3이라는 값을 출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을 깔끔하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슬쩍 보니까 밑이 3인 놈이 있고요. 밑이 2인 놈이 있고요. 밑이 루트 6인 놈이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밑을 통일시켜주는 게 좋은데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이 다 무슨 형태야? 자, 분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집어주는 게 좋겠죠? 뒤집어주면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밑이 3으로 통일이 예쁘게 돼버리네요. 됐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은 여기 2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녀석도 같이 뒤집어주니까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면 2는 안으로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조직의 룰에 의해서 집어넣어주면 이 친구가 루트를 벗겠죠. 이렇게. 아주 예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직의 룰을 써서 얘가 안으로 이렇게 쏙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밑이 3인 로그에서 앞에 계속 없어지고요. 들어가면서 얘는 4, 3,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얘는 빵이 되겠네요. 그쵸? 얘네들을 더하면 로그 3의 12가 되니까 로그 3의 12에서 얘네들을 각각 빼주면 이제 다 사라지면서 0이 되겠죠. 그쵸? 아니면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면 되지 뭐. 밑이 3인 로그로 바꿔주시고 12 빼기 2 빼기 6이니까 12를 뭐랑 뭘로 나눠주면 된다. 그렇지. 2, 6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 친구의 이름은 1. 진수 자리가 1이면 언제나 로그의 값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됐죠? 다양하게 여러분들 다양하게 로그 계산 연습하시고 밑에 있는 유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 왼쪽 문제 필수 예제 4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렇게 됐네. 자, 1번을 보니까
일단 로그끼리 다 곱해놨어. 로그끼리 다 곱했으니까 로그의 히든스킬 세 번째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로그끼리 곱할 때는 밑은 밑끼리, 진수는 진수끼리 마음대로 자리를 바꿔줄 수 있다. 그럼 자리를 좀 바꿔줄게요. 여기는 5는 여기로 보내자. 7은 여기로 보내자. 9는 앞으로 보내자. 어우, 너무 쉽네요. 그쵸?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1이고 얘는 얼마? 2. 이 정도는 이제 암산이 되겠죠. 앞에 있는 유제를 충분히 풀어봤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슬쩍 봤더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친구 귀엽네요. 이거 4, 9니까 여러분들 루트 씌우고 루트 씌워버리면 얘가 밑이 2인 로그로 바로 바뀝니다. 이렇게 쉽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여기까지는 없네요. 여기까지 없으니까 일단 내비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바로 계산이 돼버려. 왜냐면 로그 2의 3, 로그 2의 3이니까 2배의 로그 2의 3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아, 뒤에 건 계산이 됐네요. 미안합니다. 요 놈도 계산할 때 이게 밑을 통일시킬 수가 있거든? 그럼 요 놈은 3이고 요 놈은 9니까 요 놈을 다운시키지 말고 얘를 펌핑 시키자고요. 요렇게. 됐죠? 그럼 요 놈을 제곱하겠다는 얘기니까 같이 제곱을 해서 요렇게. 그럼 밑에 9인 두 로그를 더할 건데 16이랑 2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놈은 9에 밑에 9인 로그로 바꾸고 얘네들이 곱해주니까 32가 되는 이런 귀여운 모양이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요 안에 있는 일을 요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안 보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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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둬. 이렇게. 그쵸? 그다음에 로그끼리 둘이 곱하라고 했잖아. 그럼 또 자리 바꾸면 돼요. 요 9랑 요 2랑 자리 바꾸지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암산이 거의 되죠. 이 친구 2분의 1인데 앞에 2 있으니까 얼마? 1로 처리가 될 것이고요. 이 뒤에 있는 친구는 32가 2의 5승이니까 답은 깔끔하게 5! 이렇게. 로그의 히든 스킬. 로그의 히든 스킬을 마구잡이로 써주면 로그 계산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남들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굉장히 재밌게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가운데 문제 한번 보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한번 모두 고르세요. 골라보지 뭐. 1번 보니까 이 지수 자리에 이제 로그가 있네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2랑 여기는 5랑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5 로그 3이 맞네요. 로그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요거 뒤에 이게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얘네들을 백날 자리를 바꿔봐요. 얘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 해봐야죠.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뒤에 지수함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우리가 밑이 2인 놈이랑 밑이 3인 놈이 있어요. 이 둘이 같아야 돼. 이 둘이 같아야 돼. 이 둘이 같아야 돼? 이 둘이 같아야 돼? 아니 지금 이거 찾을 수가 없잖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고 여기서 너무 좀 심화 있는 얘기를 하긴 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건데 얘네들의 자리를 바꿔봤자 얘가 될 수 없으니까 얘는 그냥 틀렸다고 넘어갑시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요 녀석은 이제 요놈들 똑같아요.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죠? 둘이 자리를 바꾸면 여기가 이제 2가 되면서 로그 2는 1이잖아. 그래서 그냥 5가 되는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됐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요 놈을 열심히 얘랑 자리를 바꿔봤자 계속 얘란 말이죠. 그쵸? 계속 얘란 말이죠. 그럼 얘가 될 수가 없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아주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번. 어디야? 이렇게 4번. 이러고 넘어가자. 여기서 좀 더 심화 있게 저놈이 과연 같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막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무의미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끊어버렸어요. 아시겠죠?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일단 9에 지수가 엄청나게 무지막지한데 요놈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들을 위한 문제죠. 그럼 일단은 밑을 보니까 밑의 종류가 지금 3분의 1, 3 이러고 있잖아. 그럼 밑을 3으로 그냥 계속 유지를 시켜줄게요. 그럼 조직계류를 그냥 그대로 써주면 3에 25가 될 것이고요. 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요 위로도 집어넣을 수 있지만 밑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일단은 얘를 3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은 그냥 위로 올라가 주면 돼요. 그래서 4의 3승. 4의 3승이 얼마야, 여러분? 64인가요? 됐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 로그 3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요 마이너스 2를 통째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20분의 1. 마이너스가 이제 얘를 뒤집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놈을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400이 되네요. 요렇게요.
그럼 요놈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미치 3인 로그 전부 다 뚝뚝뚝 다 더하라고 있으니까 요 녀석들을 전부 다 모조리 다 곱하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400과 25가 지금 여러분들 재빨리 약분이 한번 되는데 요거 먼저 하자. 4로 한번 약분하면 100이 될 것이고요. 그쵸? 요 친구는 이제 4로 한번 약분했으니까 16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 친구랑 한 번 더 약분하면 얘가 4가 될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더 얘랑 약분을 하면 4가 남으니까 진수 자리는 최종적으로 4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 미치구인 이 지수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쵸? 그럼 누구랑 자리 바꿀 수 있어? 요 친구랑 조심스럽게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4가 되겠고 얘가 9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두 놈의 연산은 2가 될 것이고 따라서 4의 제곱이니까 답은 얼마야? 16. 요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괜찮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로그의 성질, 지수 자리에 뭐가 있을 때, 로그가 있을 때 그때 바꿔줄 수 있다.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밑에 있는 유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엔 필수제제 5번. 5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보자. 로그 2의 5라고 딱 어떤 로그 값을 주고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xy라고 하자. 선생님, 상용 로그에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는데 밑이 2인 로그에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나요? 맞아요. 개념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밑이 2인 로그에서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좀 까다로운 게 이게 지금 이진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서 뭐 다루지 않죠. 그래서 그냥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 그 로그 값은요 실수 값이에요. 대표적인 무리수기 때문에 당연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밑이 2인 로그 중에서 요 5, 밑이 2인 로그 2의 5에 가장 가까운 정수가 하나만 생각해보면 로그 2의 4거든요. 그래서 로그 2의 4보다는 로그 2의 5가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보다는 작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놈보다 큰 요거. 왜냐면 얘가 2잖아요. 그쵸? 요 녀석이 3이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부등식으로 빠르게 생각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귀여운 친구는 2점 얼마잖아요. 2점 얼마. 그러니까 정수 부분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점 얼마는 정수 부분이 2라는 뜻이니까. 그럼 선생님, 소수 부분 어떻게 구해요? 2점 0점 얼마 이거 어떻게 구해요? 안 구해. 이걸 뭐하러 구해, 이걸 진짜. 그게 아니고, 이 귀여운 친구가, 정수 부분 2를 갖고 있으니까, 소수 부분은 여기서 뭘 빼면 돼? 그렇지. 정수 부분을 빼면 되겠죠. 왜냐하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 저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y라는 이 소수 부분은 원래 있었던 수, 로그 2의 5에서 누구를 빼주면 된다. 그렇지. 정수 부분 2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참 편하겠네요. 됐죠? 물론 이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라는 놈을 억지로 뭘로? 로그 2에 4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미치인 로그 그 놈을 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나눠줘서 4분의 5다. 이렇게까지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소수 부분을 구했네요.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돼요.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 그럼 일단은 문제에서 xy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했고요. 이제 요 놈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의 x 승하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y 승하라고 했는데 y 자리에다가 그대로 요 녀석을 박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로그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으면 요 두 친구를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얘가 올라가면서 얘는 그냥 1로 날아가고요. 4분의 5가 남겠네요. 이렇게. 앞에 이제 뭐가 있어? 2의 제곱이 있어. 4가 있었으니까 두 놈을 그대로 더해주시면 4분의 16에다가 5를 그대로 더하는 효과 21. 약분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4분의 21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용 로그는 여러분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고 그놈한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화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뿐이고요. 모든 로그는 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로그가 있고 가우스가 있네요. 이것도 이제 개념 시간에 상용 로그 하면서 여러분들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하면서 설명을 했던 건데 이렇게 가우스라는 것은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의 무슨 부분? 그렇지. 정수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가우스 안에 있는 내용물의 정수 부분을 물어보는 그런 바로 함수가 가우스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편하게 계산해보지 뭐. 이 친구는 그냥 0이잖아요. 그쵸? 그럼 가우스를 걸어도 0이겠네요.
이 친구는 아직 1이 되지 못하잖아. 그럼 0과 1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도 가우스를 걸면 0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드디어 1이 되는 거죠. 로그 3의 3은 3이고, 로그 3의 3은 1이고, 가우스를 걸면 1. 정수 부분은 1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속 또 1을 출력을 하겠죠. 그럼 언제까지 1을 출력할까? 그러면 2가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데, 2가 될 때의 상황은 로그 3의 9가 이제 여러분들 2가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1을 출력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계속 1을 출력하겠죠. 계속 1을 출력할 거야. 언제까지 1을 출력하냐면 로그 3이 얼마? 27. 로그 3이 27이 딱 되는 순간 얘가 3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전까지만 2를 출력하고 있었던 뭐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 3을 출력할 것이고 로그 3의 81이 될 때까지는 다 3을 출력할 것인데 딱 여기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3을 계속 마지막으로 출력하면서 끝이 나겠죠. 그럼 이제 세면 되네요. 1이 몇 개인지만 세면 됩니다. 자, 1은 요 진수 자리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을 때, 그렇지, 9보다는 작을 때까지 계속 1만 출력했다고 했어요. 그럼 개수를 셀 때는 여기는 같다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뚫려 있으니까 그대로 빼주면 6이죠. 그럼 1이 6개 있다는 얘기니까 일단 6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는 몇 개가 있는지 해보자고. 그러면 9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27 전까지라고 했으니까 9보다는 크거나 같고 27보다는 작았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긴 같다가 들어가고 여기는 같다가 뚫려 있는 거니까 27에서 그대로 9를 빼면 뭐 얼마? 18. 18에다가 얼마? 그대로 2를 곱하면 되겠죠. 2가 18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6.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손가락으로 세면 돼. 27, 28, 29, 30 4개 남았네요. 그 4개는 계속 뭐만 출력한다? 3만 출력한다. 그래서 12. 그럼 이제 얘네들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42고 얘까지 같이 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54라는 이렇게 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유제들 풀면서 여러분들 한 번만 더 가우스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필수예제 6번. 6번의 왼쪽 문제를 보니까 간단하게 이제 로그 2를 A라고 했고 로그 3을 B라고 했네요. 그쵸? 그 상태에서 요놈을 A, B로 나타내보세요. 이랬으니까 빨리 요놈을 최대한 좀 예쁘게 좀 만들어보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럼 일단 루트가 보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떨구는 거야. 그리고 뒤에 남는 것은 24 이렇게. 선생님 밑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요? 상용누구입니다. 상용누구.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건 밑에 10으로 생략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죠. 상용누구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요 24만 좀 처리하면 되는데 24는 3, 8에 24. 그리고 이 8이라는 놈을 다시 2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요 진수 자리에 있는 요놈에 의해서 로그의 성질을 그대로 써주시면 진수 자리에 있는 놈들은 다 곱하기로 다 연결되어 있는 요 놈들은 더하기로 쪼갤 수가 있다. 그래서 로그 3 플러스 로그 2의 3승인데 3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조지개를 이렇게 나갈 때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요 녀석이 뒤를 봐주고 있어요. 난 양수야 이러면서. 그쵸? 이제 문제에서 요 친구를 B라고 했고요. 요 친구를 A라고 했으니까 A, B로 표현하는 방법. 보통 이제 A를 쓰는 걸 보통 많이 사용을 하니까 2분의 3A 플러스 2분의 1B 이렇게 여러분들 깔끔하게 A, B로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밑이 2인 로그 그리고 밑이 3인 로그 두 개가 있네. 밑이 달라. 밑이 다른데 문제에서는 또 밑이 45인 놈을 줬어요. 이건 풀이가 내가 봤을 때 무한계야. 무한계. 왜냐하면 로그는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밑을 전부 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만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싶으면 선생님은 추천할게요. 여기 좀 눈에 보이는 숫자들을 가지고 밑을 설정하는 게 좋겠죠. 통일시켜주는 게 좋겠죠. 근데 딱 보니까 뭘로 통일시키고 싶나요, 여러분? 그치? 2로 통일시키고 싶지 않니? 왜냐하면은 지금 2, 5, 3, 4 다 다른데 그나마 이 2와 4가 어때요? 그쵸? 비슷하죠. 성질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밑이 2인 놈으로 통일을 시켜보자. 그러면 얘는 가만히 냅두시면 되고요. 이 친구만 어떻게 좀 하면 될 텐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밑이 4인 놈으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역수치해주면 되는 거니까 밑과 진수를 자리 바꾸고 싶다. 수를 역수치한다. 이런 느낌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와요. 그런 다음에 나는 밑이 2였으면 좋겠으니까 이 녀석을 2로 바꿀 거거든? 그럼 여기다 루트 씌우지 말고요. 이번엔 앞으로 나갈게요. 그러면 2분의 1로 앞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양변에다가 뭘 곱해주면? 그렇지.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밑이 2, 로그 2의 3이 B분의 2다.
라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요 주인공을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밑인 두 로그를 이용해서 요 친구도 한번 바꿔보자. 그럼 난 지금 밑이 계속 2인 상태가 필요하니까 밑반응 공식을 써서 분모는 밑이 2인 로그 45. 얘도 밑이 2, 로그 27. 요렇게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쵸? 그러면 45의 또 다른 이름이 9, 5, 45니까 9 곱하기 5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7이니까 그냥 3의 3승 바로 한꺼번에 처리할게요. 그래서 3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밑에 있는 놈만 좀 더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일단 9니까 로그 2의 9, 로그 2의 3에 앞에 2 떨궈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은 그대로 로그 2의 5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로그 2의 5와 로그 2의 3을 가지고 지금 얘를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딱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이 친구는 b분의 2가 될 것이고요. 로그 2의 5는 a가 될 것이고요. 얘는 로그 2의 3 얼마야? b분의 2. 그래서 3 곱하니까 b분의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b분의 4겠죠. b분의 4 플러스 a. 분모는 얘가 됐고요. 분자는 얘가 된 거야. 그럼 이거 통분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뭘 곱해서, 그렇지, b를 곱해서 정리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모는 ab 플러스 4가 되고요. 이렇게 분자는 얼마야? 그렇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니까 여기 있다, 2번.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 로그 계산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밑이 얼마여도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들 밑을 통일시킬 때는 웬만하면 문제 있는 걸로 통일을 시켜야 선생님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밑을 통일시켜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밑에 유제도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 필수예제 7번. 7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봤더니 사실 로그랑은 좀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그 없이도 요거 계산할 수 있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지수단원에서 여기 지수 자리에 a가 있지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a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지수 이항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365는 10에 a분의 1승이다.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건 b지만 여기가 b분의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 이항을 통해서 0.365는 10의 b분의 1승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a분의 1이랑 여기 있는 b분의 1. a분의 1에서 b분의 1을 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10의 a분의 1승에서 b분의 1승, 이렇게 지수 자리에 있는 놈들은 빼기로 이렇게 바뀔 것이고요. 그쵸? 그럼 요 놈을 이제 얘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나눠준다는 건 분수의 개념이니까 이거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럭셔리하게 여기다가 공을 하나, 둘, 3개 추가시키면 되니까 뿅 이렇게 될 것이고요. 둘이 약분되면서 얼마? 1000. 요 놈이 1000이네요. 1000. 근데 나는 지금 1000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 구하는 거야? 얘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10의 세제곱이 1000이니까 답은 3. 이렇게 해서 5번.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뭘 배웠기 때문에, 로그를 배웠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대요. 로그를 이용하는 방법. 더 쉬운지는 모르겠어. 선생님은 솔직히 더 쉬운지 모르겠어요. 난 지수 이항으로 많이 풀기 때문에 지수 이항을 쓰거든? 근데 경험상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 말고 또 다른 선생님들은 굉장히 로그를 선호해요. 로그가 되게 편한가 봐. 이거 편하게 하려고 로그 태어난 거잖아. 그래서 로그 계산을 되게 열심히 하셔요.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물론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까지 하는 거 괜찮아. 왜냐면 지수 이항 계속 연습하면서 하는 거지 뭐.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밑이 10인 로그를 걸어버리면 돼요. 양변에다가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걸어요. 아니면 그냥 얘랑 똑같은 로그 표현을 만든다고 생각해도 좋고요. 양변에다가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둘 다 거는 거야. 어차피 똑같았으니까 로그를 걸어도 똑같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가 되냐면 a분의 1이 돼요. 그 a분의 1이 로그 365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같은 원리로 요놈의 양변에다가도 밑이 10인 상용로그를 걸어버리면 b분의 1이 로그 0.365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a분의 1이랑 b분의 1을 구해버린 거죠. 이제 얘를 뭐 하래요? 빼래요. 얘를 그대로 빼면 같은 로그 밑에 10이 생략된 상용 로그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진수끼리는 뭐 해주면 되고요. 그렇지.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랑 계산은 똑같아요. 아까랑 계산은 똑같고 공색에 늘리고 공색에 늘리면 약분되면서 이게 1000이 되잖아. 1000이. 상용 로그에서 진수 자리가 1000이니까 답은 얼마다? 똑같이 3이 나오는데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선생님도.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좋아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수 쪽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뭘 선택해서 풀든 여러분 마음이에요. 단, 둘 다 아주 빨리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맞죠? 누구처럼? 선생님처럼 어떠한 경우든 지수로 하든 로그로 하든 자유자재로 막 계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 상관없죠.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뭐가 좋다? 그런 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2차 방정식이 있다. 단순한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참 인수분해가 되면 좋아요.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근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풀 수 없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두 근을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러면 거의 100%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라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밑을 10인데 생략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러면 얼마? 6.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로그 A와 로그 B를 그냥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이거분의 이거. 3.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확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걸 로그 연산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거 연산 되는데요, 이렇게. 좋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얘를 6이라고 놓은 다음에 AB를 뭐라고 놔버리냐면 10의 6제곱이라고 놓은 다음에 근데 선생님 이거 안 풀리는데요. 안 풀려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러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말도 안 되지. 여러분들 얘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이 두 개 있다고 해서 AB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AB를 구할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얘가 아주 손쉽게 방정식에 해결이 됐겠죠. AB 안 구해져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옳았느냐? 옳지 못했다. 옳지 못했다. 아무튼 얘는 이것까지는 알아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걸 봐야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네, 이거. 얘를 구하는 거였네. 그럼 얘를 또 구하는 방법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얘를 구하는 방법이 진짜 많아. 막 멋있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 알려줄게요. 얘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일단 밑이 10인 로그 이게 두 개 주인공 줬잖아. 그럼 얘도 그냥 똑같이 밑변환 공식을 써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뭐. 이렇게. 밑이 10인 로그로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로그 A와 로그 B를 주인공으로 해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곱셈 공식 많이 배웠잖아요. 그쵸? 두 놈을 곱한 걸 분모에다 써주면 되겠네요. 통분하는 거야. 그럼 그대로 3을 쓸 수 있잖아. 정말 너무 고맙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하는 거잖아. 그럼 요 놈의 제곱에서 요 놈의 제곱을 더하는 게 뭐랑 똑같냐면 로그 A와 로그 B를 더해서 그 놈을 제곱한 다음에 그대로 빼는 거잖아요. 그대로 빼는 거잖아. 뭐를 빼는 거야? 그렇지. 로그 A와 로그 B를 곱한 거의 몇 배를? 그렇지. 2배를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처리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안전빵이에요. 그러면 로그 A와 로그 B를 더하니까 그건 이제 6이잖아. 얘를 6으로 처리를 해주면 6, 6에 36이 될 것이고요. 아까 요 녀석이 3이었고요. 3이 6이니까 6을 또 빼주면 얘가 얼마야? 그렇지. 30이 되겠죠. 그놈을 이제 깔끔하게 3으로 나눠주니까 답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이게 가장 노멀하면서도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선생님도 실제로 시험을 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풀 겁니다. 당연히. 근데 조금 더 멋진 방법이 없을까? 멋진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 좀 조금 더 멋진 방법 없을까요, 선생님? 있어. 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이거잖아. 그치? 이거란 말이야, 지금. 이거예요, 이거.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미안해요. 지금 얼마였어? 여기가 로그 얼마죠? A 로그 B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하트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트 공식을 써주면 이렇게 하면은 로그 B분의 1이 되고요. 요렇게 하트 공식을 써주면 로그 A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로그 A분의 1 요렇게. 그럼 요거 나누기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의미가 있나 싶다. 갑자기 하고 나니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거 돌아가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풀면 미친놈이죠. 지금 스님처럼 이런 이상한 방법을 쓰지 말고 지금 당황했는데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이런 스킬이 가끔 있어. 그래서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가면 될걸. 우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곱셈 공식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요거 하는 연습 먼저 해야겠죠. 그렇죠? 밑에 있는 유제 이런 것도 한번 지수로만 풀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로그를 이용해서도 풀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밑에 있는 유제를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8번 8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 로그 값을 일단 줬습니다. 0.631 이렇게 0.631에 관한 로그 값을 줬는데 이 친구께서 소수점 제 몇째 자리? 첫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하는 숫자가 나오죠. 상용 로그의 성질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을 정수 부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 부분은 여러분들 0.8이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반드시 마이너스 0.2 요놈을 마이너스 1 플러스 0.8로 이렇게 쪼개주는 이런 습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바로바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일단 보니까 여기가 0.631이고 여기가 6310이고 여기가 0.0631이잖아. 그러니까 숫자 배열 자체가 631, 631로 똑같으니까 이 두 친구의 소수 부분은 똑같이 0.8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됐죠? 그럼 정수 부분이 뭔지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로그 안에 있는 이 진수가 하나, 둘, 셋, 넷 정수 부분이 4자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정수 부분, 이렇게 말이 똑같죠? 요 놈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그 정수 부분, 요 정수 부분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3이 돼야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지금 선생님은 의미 해석으로만 그냥 빨리빨리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바로바로 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소수제 몇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하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겠죠. 그쵸? 길게 쭉 말하면서 2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개념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는데 답을 내는 방법은 요 놈을 그냥 억지로 0.631이 되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필요한 놈이 얼마예요? 0.631이 6310이 되려면 10, 100, 1000 만을 곱해야 되지. 그래서 뒤에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만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로그의 성질 때문에 여기에 로그를 건 저놈이 마이너스 0.2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로그 만이라는 게 이제 4로 이제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놈을 계산을 해주면 3.8이 돼서 정수 부분은 3, 소수 부분은 0.8이다라는 이런 결과에 도달을 하는데 이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 계산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선생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는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의미를 조금만 좀 헤아려 주시면 아주 손쉽게 답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계산을 해보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 소수 부분은 0.8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숫자의 배열이 똑같으면 소수 부분은 똑같다. 누구의? 상용 로그 값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뿅. 자, 그러면 같은 원리로 얘를 아주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자, 일단 로그 24.1을 줬어요. 로그 24.1을 줬는데 그놈의 값이 얘라는 얘기는 정수 부분이 1이고요. 소수 부분이 0.3838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를 봤더니 5 더하기 0.3838이네요. 일단 누가 똑같냐면 이렇게 소수 부분이 똑같아요. 선생님, 2번은 좀 새로운 기호 같은데? 여기 3 위에 짝대기 요거 뭐예요? 자, 요건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놈이 그대로 0.3838이다. 이런 뜻입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해요. 달라. 이거 완전히 달라. 마이너스 3.3838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은 그냥 딱 보자마자 정수 부분이 마3이고 소수 부분이 0.3838이 되라.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고안해낸 어떤 기호일 뿐이고요. 얘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로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0. 뭐시기거든.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사고 소수 부분이 0.3838 말고 1에서 0.3838을 뺀 그게 되는 거야. 계산이 왜 이렇게 하기가 싫으냐? 이렇게 0.6162 요게 이제 소수 부분이 되는 이런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얘랑 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바가 있을 때는 그대로 정수 부분이 마3, 소수 부분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0.3838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소수 부분이 똑같잖아요. 셋 다 소수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1번에서 구하는 x, 2번에서 구하는 x는 전부 다 숫자 배열이 요 녀석 2, 4, 2랑 똑같아요. 그럼 얘가 2, 4인 거야. 얘도 2, 4인 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보면 정수 부분, 요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을 보면 요 녀석의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5니까 이 친구는 몇 자리? 6자리 정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뒤에다가 공을 3개 더 붙여주시면 아주 빠르게 x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요 녀석은 정수 부분이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소수 길게 말하는 거야. 소수 셋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앞에다가 공을 3개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0.00 이렇게. 그러면 소수 셋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x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것 뿐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x라는 이놈이 그냥 바로바로 보여요. 바로바로. 거의 바로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방법을 또 모른다면 억지로 해야죠. 억지로는 아니고 몰라도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고 0.3838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써주셔야죠. 로그 그래 이것도 보면은 여기가 1.3838이잖아. 그럼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요 녀석은 1이 얘한테 주고 얘가 이렇게 4로 빠져야 되는구나. 이걸 억지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얘를 1.3838 얘로 바꿔치기 해주는 거죠. 로그 24.2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준 다음에 그놈에다가 4를 곱하니까 4는 로그 만이잖아. 그래서 만이랑 얘랑 곱해서 공을 하나, 둘, 셋, 넷 해서 똑같이 이렇게 답을 얻어내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좀 의미를 좀 알고 있으면 아주 손쉽게 x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취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필수 예제 8번 밑에 있는 유제들도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상용로그를 설명해주는 요 의미를 좀 잘 연습을 하시면 좀 더 로그가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밑에 유제를 풀어보세요. 자, 이번엔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충분히 유제 연습을 했으면 자, 얘네들은 정말 껌이에요. 왼쪽 문제를 보니까 18의 20제곱 18의 20제곱은 몇 자리 정수인지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가 대체 어떤 수인지 18을 20번 곱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상용로그를 걸어보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상용로그를 걸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31. 얼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은 31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규모를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규모. 얘가 31이니까 이 친구는 32자리 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규모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 지금 그걸 묻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요 로그 18의 20 요 놈이 진짜 무슨 값인지를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밑에 로그 2와 로그 3을 줬어요. 자,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20을 앞으로 떨굽니다. 그리고 18이라는 놈은요 9, 2, 18 다른 말로 3의 제곱과 2의 곱이니까 이렇게 진수를 곱의 형태 소인수분해해서 쪼개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20 괄호 크게 여시고요. 암산 살짝 할게요. 로그 2 그대로 로그 2니까 0.301 플러스 곱하기니까 플러스 3의 제곱은 2 앞으로 떨구면서 로그 3이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 27에 14 15 올라가면서 9 0.942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두 놈을 이제 더해주시면 되는데 1의 끝에 자리는 2고요. 그 다음에 5고요. 그 다음에 5고요. 그 다음에 2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20을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소수점 하나 옮겨주시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2배를 하겠습니다. 2배 하면 4 2배 하면 0 1 올라가면서 2배 하면 11 1 올라가면서 2배 하면 4인데 1 올라갔으니까 5 2배 하면 2 이렇게 25.104라는 상용 로그 값을 얻어낸 거야. 그 중에서 누구만 요 25만 동그라미를 치고 요 녀석이 누구를 설명해 준다고요? 이 친구의 규모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25였으니까 요 녀석은 몇 자리? 26자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을 더해서 요 놈의 규모를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6자리 정수이다. 26자리 정수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졸라 크죠? 여러분 1억이 이제 9자리인데 26자리. 좋죠? 좋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계산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에 오른쪽 문제는 5분의 1을 100번 곱하래요. 아까보다 더 심하네. 그런데 이 녀석은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하는 수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똑같이 규모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놈한테다가 그대로 상용 로그를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100을 앞으로 떨군 다음에 로그 5분의 1이 될 텐데 이 로그 5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5가 되네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준 거는 로그 2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밑에다가 조심스럽게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정말 전설의 공식입니다. 로그 2와 로그 5를 더하면 1이에요. 이건 그냥 무조건 단어처럼 기억을 해놔야 돼.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1이다. 물론 밑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밑이 10인 상태예요. 상용 로그에서 밑이 10인 상용 로그에서 로그 2와 로그 5를 더하면 1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단어처럼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 2를 문제에서 준 게 로그 5를 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로그 2를 줬으니까 로그 5는 0.699가 되겠죠.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0.699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몇 배 하라고 했으니까 100배 하라고 했으니까 소수점 2개 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9.9가 됩니다.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돼. 앞에가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는 요 놈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69가 아니에요. 요 친구는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0.9인 상태고 얘가 소수 부분이 돼야 얘가 정수 부분이 되니까 1을 빌려줘야 돼. 1을 빌려주시면 얘가 0.1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1을 빌려줬으니까 1이 빠지면서 마이너스 70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얼마다? 마이너스 70이다. 얘가 이렇게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1을 더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마이너스를 길게 말하면 된다고 했잖아. 얘를 길게 말하면서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 그렇지, 70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하는 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소수점 아래 70번째. 와, 미쳤다. 70번째래요. 0.0000000에서 70개를 쓴 다음에 뭔가가 나오기 시작한다. 굉장히 작은 수죠. 여러분들 5의 100승. 와, 엄청난 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그 진수, 이 진수 자리에 있는 요놈의 규모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밑에 있는 유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을 하세요. 자, 이번엔 필수예제 10번입니다. 필수예제 10번 보니까 이번엔 6의 30승 엄청난 큰 수예요. 요놈의 최고자리 숫자를 구하세요. 자, 최고자리 숫자라는 것은 맨 앞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6의 3승이면 216이잖아. 그때 요거 물어보는 거야. 6의 3승이면 참 좋겠지만 6의 30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30번을 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자리 숫자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더니 역시 상용 로그의 힘을 빌려라. 이렇게. 이 상용 로그의 값을 계산을 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정수 부분은 요 녀석이 뭘 설명해주고 규모를 설명해주고
이 소수 부분은 이 녀석이 뭘 설명해 준다? 그렇지. 숫자 배열을 설명해 줄 것이다. 근데 그 숫자 배열을 여러분들 6을 30번 곱하면 장난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 숫자 배열을 다 전부 다 일일이 구할 수 없어서 맨 앞에 있는 숫자만 한번 구해보자. 이게 바로 이 최고 자리의 숫자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맨 앞자리만 구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숫자 배열을 알아야 되니까 소수 부분을 구해야 되고요. 아무튼간 이거를 계산을 해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할 건데 이 녀석 30 앞으로 떨구고요. 로그 6의 또 다른 이름은 로그 2와 로그 3을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두 놈을 더한 다음에 30 빼야겠습니다. 자, 두 놈을 더하니까 7, 7, 8, 1이네요. 0.7781 이렇게. 거기다가 3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소수점 하나 밀어주시고요. 그대로 3을 곱해주면 되겠죠. 3, 1은 3, 3, 8에 24, 2 올리고요. 3, 7에 21, 2 올리고요. 3, 7에 21. 그리고 여기에 소수점을 팍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3.034가 돼요. 그러면 정수 부분은 이제 23이 되는 거고요. 소수 부분은 0.034가 0.343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가 23이니까 이 친구는 24자리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 배열을 나타내주는 이 소수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면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요 0.343이랑 굉장히 가까운 로그 한 자리 자연수, 로그 한 자리 자연수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343이라는 요 놈, 0.343이라는 요 놈은 지금 얘보다 크잖아. 0.30, 뭐야 이거? 0.301보다는 크죠. 근데 뭐보다는 작아? 그렇지. 0.4771보다는 작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께서 로그 2고요. 이분께서 로그 3이란 말이지. 그러면 로그 2와 로그 3 사이에는 어떤 수는 로그 2점 얼마겠죠?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로 스타트를 하는 어떤 수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요 친구가 다른 말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뭐가 똑같다는 얘기야?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똑같다는 얘기는 두 친구의 숫자 배열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숫배라고 할게요. 숫자 배열이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6의 30승은 놀랍게도 맨 앞에 숫자가 2래요.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최고 자리 숫자를 찾으세요. 2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개념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개념 보시면은 약간 교육과정이랑 좀 멀어. 교육과정에선 얘를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교육과정은. 그런데 강남권에 있는 학교 아니면 좀 이제 변별력을 주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걸 알려주고 여러분들 시험을 보게 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 뿐이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얘를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앞에 좀 하는 방법들이 개념 정확히 좀 적어놨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그냥 공식화 시켜서 문제를 풀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딱 요런 문제만 나오니까. 이걸 응용해서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딱 요 방법만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유제들도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번엔 필수예제 11번. 11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가 보니까 x의 범위를 10과 100 사이라고 줬습니다. 그런 x에 대해서 로그 x와 로그 x 제곱분의 1. 요 두 놈의 뭐가 똑같다? 그렇지.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이 같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친구가 뭐 1점 얼마였는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3점 얼마였다. 미친 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튼 얘가 n 플러스 알파였고요. 얘가 이제 n 플러스 알파였대요. 얘가 이제 소수 부분인데 두 놈이 서로 같은 거야. 그러면 빼면 뭐야? 알파가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정수에서 정수를 빼니까 뭐가 된다? 정수가 되네요. 그렇죠? 소수 부분이 서로 같아. 그러면 빼면 뭐다? 정수다. 앞에 개념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죠?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 빼면 정수다. 그럼 이제 빼면 정수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x를 구할 수가 있는데 한번 빼볼게요. 그럼 당연히 뺄 때는 계산이 편한 쪽에서 편한 쪽을 빼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얘를 뺄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x의 마이너스 2승이었는데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요렇게 바뀔 것이고, 자 이제 여기서 얘를 빼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여기서 얘를 그대로 빼주면 3 로그 x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x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줬기 때문에 로그 x의 범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밑이 10인 상용로고를 전부 다 걸어버리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는 이런 로그 x의 범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몇 배를 하라고 있으니까 3배를 하라고 있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6보다 작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뭐다? 그렇지, 정수다. 빼서 정수다를 풀고 있었으니까 이 친구가 정수란 말이야. 그러면 3과 6 사이에 있는 요놈들 중에서 정수는 누가 있나? 3 있고 4 있고 5가 있네요. 그래서 3로그 x가 3 또는 4 또는 5면 된대요.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 로그 x가 될 수 있는 값은 양변을 3으로 나눠서 1. 근데 1이라고 쓰지 마시고 그냥 3분의 3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3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5. 언제든지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잠깐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약분을 안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x를 구할 수가 있네요. 여기에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x는 10의 이것승, 10의 이것승, 10의 이것승. 따라서 10의 3분의 3승, 10의 3분의 4승, 10의 3분의 5승. 이런 식으로 x를 완벽하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x를 전부 다 뭐 하래요? 그렇지, 곱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곱할 거 아니야?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수끼리는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통분을 할 필요가 없이 이미 3분의로 다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3분의. 이렇게 하면 7이고 이렇게 하면 5니까 12가 돼서 여러분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0의 몇 승? 4승. 깔끔하게 만입니다. 라고 답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이거 범위풀이라고 하는데 이 범위풀이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 n 플러스 알파, 정말 이것처럼 n 플러스 알파로 세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아니 선생님 맨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뭐가 더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좋아. 무조건 범위풀이로 하세요, 여러분. 범위풀이가 훨씬 더 쉽고 여러분들 훨씬 좋아. 이거 하나만큼은 의견을 굽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위풀이로 그냥 설명을 하고 다른 건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이 개념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다른 풀이는 아예 몰랐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냥 무조건 범위풀이로 푸세요. 자,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0보다는 작다. x의 범위를 또 줬고요. 자, 이번에는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요놈의 소수 부분이 같은 게 아니라 합해서 1이래요. 그러니까 얘 소수 부분이 0.1이면 요놈의 소수 부분은 0.9인 거야. 그래서 두 놈을 더해서 1이 되도록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구하세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빼서 소수 부분을 서로 날려버린 거고,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치?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친구를 더할 거예요. 그럼 그대로 두 친구를 더하면 요 녀석은 2분의 1의 로그 x랑 똑같은 거니까 둘이 더했을 때 2분의 3의 로그 x가 되는 계산을 아주 빨리 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범위를 또 줬습니다.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으니까 로그 x의 범위는 양변에다가 전부 다 로그 100, 로그 10을 걸어서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다, 3보다는 작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양변에다가 2분의 3을 곱하게 되니까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그렇지, 2분의 9보다는 작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또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여전히 무슨 값을 가져야 되니까 정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3되고요 4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면 이 로그 x의 값은 양변에다가 3분의 1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니까 2가 되고요 3분의 8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답을 내고 난 다음에, 아직 답을 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된다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둘이 더해서 정수다 이렇게 풀었잖아. 근데 둘이 더해서 정수라고 해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둘이 더하면 정수는 맞는데 더해서 정수라고 해서 소수 부분이 합이 1은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얘예요. 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그 x가 2였던 거야. 근데 얘는 거의 루트를 씌웠으니까 2분의 1이 되면서 얘가 1이었던 거죠. 그럼 자, 두 놈을 더하면 3이 되니까 정수가 되는 건 맞잖아. 근데 소수 부분은 0이고 소수 부분은 0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놈의 합이 1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항상 고려해 줘야 돼요. 즉 더해서 정수다. 요 놈을 풀 때는 그쵸? 더해서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그냥 더해서 정수가 된다. 이러면 얘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얘처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더해서 정수다를 여러분들이 이용했잖아. 그럴 때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소수 부분이 0이었던 요 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얘는 안 돼요.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로그 x가 3분의 8이 되는 거고요.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요 3분의 8이 2 더하기 3분의 2로 이렇게 쪼개지고 요 놈이 정수 부분, 요 놈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라서 답은 깔끔하게 3분의 2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그리고 소수 부분이 특이할 때,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두 가지를 한번 범위로서 답을 내는 이 범위풀이로 여러분들 풀어봤습니다. 밑에 유제도 범위로 꼭 푸세요. 자, 이번엔 필수예제 12번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양이 엄청나게 많네요.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일 때, 자,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용로그를 언제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정수 부분을 n, 소수 부분을 알파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그리고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안전장치 걸어주시면 됩니다. n은 정수, 그리고 알파는 소수 부분이니까 0과 뭐 사이, 1 사이 이렇게 풀 세팅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용로그를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문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얘네 둘이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래요. 그러면 풀 수 없는 방정식 만났고 두 근을 언급했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3분의 1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그냥 3분의 k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모르는 게 n, 알파, k 세 개죠. 근데 식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식이 하나가 부족한데 우리가 처음에 세팅할 때 n과 알파를 뭘로 세팅했냐면 n은 정수,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수 이렇게 세팅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정방정식처럼 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n 플러스 알파가 3분의 14가 되는 그런 n과 알파는 무수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 놈이 정수면서 요게 0과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으면 요 친구가 4 플러스 3분의 2밖에 안 돼요. 정수가 4여야 되고요. 그 다음 소수 부분이 3분의 2. 오직 요 녀석만이 3분의 14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껴맞추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n을 구했고 알파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과 알파 두 놈을 곱한 것은 정말 둘을 곱하면 되니까 3분의 8이 될 것이고요. k는 얼마라는 사실을 8이 된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상용로그 값, 어떤 상용로그 값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가지고 논다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바로 식이 부족해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꼭 반드시 이거 써 놓으세요. 이걸 꼭 세팅을 해 놓으셔야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필수예제 12번을 풀었고 밑에 유제들도 연습을 해 보시면서 한번 이 부분을 연습해 보세요. 자, 이번엔 필수예제 13번입니다. 13번의 왼쪽 문제, 실생활형 왼쪽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왜 띄어져 있어? 미안합니다.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노인의 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대요. 그때 2000년, 굉장히 옛날이네요.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는 1000만 명,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었다. 근데 문제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읽으면서 메모하는 습관, 아니면 동그라미 치는 습관이 좀 필요한데 보통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패턴 자체가 지금 현재 2000년이죠. 그러니까 메모하는 습관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그러면 일단은 총 인구가 있을 것이고요. 총인, 그리고 65세 이상이니까 뭐 이렇게 쓰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알아볼 수 있게만 해놓으면 되겠죠. 총 인구는 현재 1000만 명이었는데 단위는 만 명이 다 있으니까 그냥 1000이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었으니까 5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문제를 읽어보는 거야. 총 인구는 0.3%씩 증가한다고 했고요. 매년 노인의 인구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4%씩 증가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총 인구를 0.3%씩 증가시키라고 했으니까 얘가 몇 년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면 0.3%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0.3%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퍼센트라는 이 말 자체가 이미 100분의 1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0.3%라고 했으니까 0.3%는 1000분의 3이에요. 1000분의 3. 자, 그렇다고 1년이 지났대. 이 1000에다가
1000분의 3을 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지. 이 1000분의 3을 곱하겠다는 얘기는 1000이라는 단위를, 1000만이라는 단위를 3만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99.7%가 다 죽은 거예요. 그쵸? 인구가 확 줄었어요. 99.7%가 다 죽어버렸다고. 0.3% 증가를 해야 되니까 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써야 됩니다. 1 플러스 1000분의 3이라는 개념을 써야 돼요. 1, 그대로 1000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놈의 1000분의 3이 추가가 된다라는 개념을 써야 되고, 매번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배웠어? 고등수학에서 이미 했어요. 몇 번 다뤘던 얘기입니다. 유리식 같은 거 할 때 비율, 퍼센트 관계 배웠죠. 그럼 얘가 이제 1000분의 뭐라고 써주는 게 좋고, 1003이라고 써주는 게 좋고, 1000분의 1003은 여기 밑에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1.003이라고 써있으니까 이 녀석을 그냥 1.003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요 놈을 곱해서 인원수를 만들어내라. 자, 그러면 n년이 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n년 후면 바로 여기다가 이제 n제곱만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럼 요것만 할 수 있으면 스피드가 붙습니다. 그대로 65세 이상의 인구에는 얼마를 곱하면 되냐? 4%를 증가시키라고 했으니까 1.04를 곱하면 되고, n년 후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n번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언제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초고령화 사회 어떤 상태냐면 총 인구분의 65세 이상, 그러면 1000에다가 1.003의 n제곱 분의 65세 이상은 50에다가 1.04의 n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 친구가 이제 뭘 넘어간다? 그렇지. 20% 이상이 되면, 여기 써있잖아.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했으니까 20%는 5분의 1이죠. 그냥 10분의 2로 쓸게요. 여기 보니까 이제 로그를 걸 것 같은데, 로그 2가 있으니까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5분의 1도 괜찮아. 그럼 자, 약분 한번 해보자. 하면 20이네요. 요거 요렇게 둘이 곱하면 얘가 얼마야? 40이죠. 그럼 둘이 약분할 필요가 없었네요. 4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얘만 풀어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로그를 그대로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로그를 그대로 걸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n승, 여기도 n승 있으니까 이렇게 n승으로 바꿔준 다음에 로그를 팍 걸어버리면 n 앞으로 떨구면서 로그 이거에서 로그 이거를 빼는 걸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대로 여기서 얘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뺄까요? 170에서 13을 빼니까 0.0157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놈이 크고 나갔다. 로그 4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로그 2를 문제에서 줬잖아. 그럼 로그 4는 저놈에다 2배 하면 되니까 0.6020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을 곱해서 얘로 만들어 주시고, 만을 곱해서 157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편하게 뭘로 나눠주면 돼요? 157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6020을 157로 나누면 된다. 아이, 공간이 있네. 그래서 남겨놨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57에다가 얼마 정도로 곱하면 될까? 3. 3, 7에 21. 3, 55. 이렇게 4, 7, 1이 되고요. 빼주면 1이고 빼주면 3이고 줬으니까 1. 이런 식으로. 8이면 될 것 같아요. 자, 8, 7에 56. 그 다음에 8, 5, 40. 1, 2, 5, 6. 이게 뭐가 남겠죠? 그럼 38점 얼마가 되니까 38년이 넘어가야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2000년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2038 같은 거 여기 있네요. 찾으면 되니까 답은 얼마? 2번. 요러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계산이 약간 빡셌는데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 다음 진짜 마지막이야.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어느 지역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규모 M 이상의 지진의 평균 발생 횟수에는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어떤 식을 하나 딱 준 거야. 가운데다가 빠셋. 그래놓고 봤더니만 이 지역에서 규모 4 이상인 지진이 1년에 평균 64번 발생할 때. 그럼 자 봐야죠. 다시 읽어봐야죠. 규모 4. 규모가 뭐야? 규모가 M이잖아, M. 규모 4 이상인. 그러니까 M 자리에 4느란 얘기야.
그러면 0.9 곱하기 4. 이걸 지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1년에 평균 64번 발생한다? 1년에 평균 발생하는 횟수 n? 그러면 로그 64란 얘기죠. 식에다가 이렇게 박으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식에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a는 몰라, 이렇게. 지금 이 상태네요. 그쵸? 그랬을 때 규모 x 이상인 지진은 1년에 평균 한 번 발생한다? 규모 x 이상인 지진은 1년에 평균 한 번 발생한다? 1년에 평균 한 번 발생한다. a는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쓰고요. 규모 x 이상인 0.9 곱하기 자, x 이거네요. 자, 그랬을 때 x값 구하래, x값. 뭐야? 모르는 게 지금 a와 x인데 식 두 개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어. 근데 x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빼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대로 뺀다고 하고 나누고 앉아있네. 그대로 여러분들 빼면 되네요, 이렇게. 그냥 뺍시다. 뿅, 이렇게. 됐죠? 근데 어차피 로그 1은 얼마니까? 0이니까 뭐 무시하시면 되고요. 로그 64 계산 한번 해볼게요. 로그 64는 2의 6승. 2의 6승이니까 6 앞으로 떨구면서 로그 2와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8이 되겠죠. 그리고 a에서 a 빼니까 둘이 없어집니다. 그대로 빼니까 요놈도 그냥 마이너스 0.9로 여러분들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4에서 x를 빼는 거야. 그치? 그럼 4-x.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당연히 뭐야? 구하고자 하는 게 x가 아니라 9x니까 여러분들 양변에다가 그냥 그대로 10 한번 곱할게요. 그러면 이런 18. 그리고 얘가 10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9가 되면서 뒤에 있는 놈이 이렇게 4-x가 되겠죠? 그러면 전개를 했을 때 마이너스 36이 되고요. 그리고 9x가 나오네요. 내가 원하는 9x는 마이너스 36을 여기로 보내면서 36과 18을 더하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54인가요? 그래서 9x를 바로 54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x를 구해서 답을 내도 6, 9, 54니까 6 나오겠지. 근데 그냥 딱 보자마자 9x네.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9x를 찾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로그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죠. 그쵸? 선생님도 설명하면서 조금 힘들었어요. 조금. 근데 여러분들은 근데 이걸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지루했을까? 선생님이 좀 더 재밌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뭐 아쉬운 생각도 들지만 내가 여러분들 지금 놀자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빡세게 공부하셔서 밑에 있는 유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로그 지금이야. 지금 제대로 해놔야 돼. 그냥 뭐 2단원이니까 뭐 슬쩍 넘어가지 해서 넘어갔다가 나중에 로그에서 엄청 피봐요, 여러분. 로그 계산이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2단원 로그 듣느라고 고생했어요. 연습 충분히 하시고 3단원에서 뵙겠습니다.